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그 법무부가 그 헌법소송 관련해서 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성원 의원님. 네네. 아니에요. 예.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산결산 관련된 것인데요. 네? 예산결산 관련된 것인데 시간은 잠깐 좀 멈춰주시죠. 아니 이게 그 결산 내용과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포섭됩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 이게 테니까 2021 회계연도 결산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간은 좀 멈춰주시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법무부 관련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외부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21년도 그런 외부 변호사 선임 사례라든가 건수라든가 액수라든가 그걸 갖다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글쎄요, 그 예산 결승과 우리 법무부 예산 중에 외부 변호사 선임 사건 수, 그다음에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김성원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는데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무부가 선임된 사례를 보니까 그 지난해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몇 건, 뭐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장관으로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저 자료를 구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이시죠? 근데 이제 혹시 이 헌재 재판관 출신이시니까 김성원 의원님, 예. 김성원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사고 또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집행된 결산과 관련된 제도 내용이 개선을 아니면 제가 제재를 드렸는데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에서 헌재 소송을 담당하면서 헌재 출신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 그거는 그러니까 정관 이후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제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가 아니라 이런 분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지침이 그게 현안 있느냐. 질의입니다. 그게 2021 회계연도 결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잘못된 선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김성원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안 말씀드린 되시나요? 것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토론을 해주십사하고 어제 그런 결산을 시간입니다. 해보니 제도 개선이라든가 주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 소송을 하면서 그 출신 재판관님을 변호사로 선임한 즉 정관이유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2021년도에 지침이 뭐냐 이런 정관이유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으면 제도 개선이라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원님께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현상은 지금 나타났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1 현상은 회계연도 지금 결산과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말씀만 과거에는 하시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십시오. 토론과 현안 질의는 저희들 법사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뭐 보수액 이런 거에 대한 지침, 기준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헌법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한 전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에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서는 과거에 통진당 해산 사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 출신의 잠깐만요. 변호인을 네, 선임한 장관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 등을 감안해서 장관님도 제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 지침이 답을 있느냐? 드리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변호인을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보수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수액 산정 기준은 없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 잠깐만요, 윤석열 장관님. 총장을 상대로 한 제가 알고 소송에 있기로 있어서 어떤 공조직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산입의 근거라든가 그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어떤 공조직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든 공조직, 국세청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보수, 속가에 따른 뭐 보수액이라든가 다 그 기준이 있는데 법무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 액수를 얼마를 정하고 어떤 사건을 해야 된다. 법무부가 담당하는 그런 식의 속가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예. 왜 없죠? 그러면 그 액수는 누가 산정하고 책정합니까? 그래서 통상의 과거의 전례 그리고 수의계약 액수가 넘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판단 주체는 장관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뭐 국가의 시스템이죠. 아니 그 누가 하냐고요? 그 그게 시스템 안에서. 저희 최종 시스템 결제단이 안에서 결정하는 누구입니까? 겁니다. 그 이번에 선임했을 때 최종 결제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최종 결정은 당연히 장관입니다. 정결은요? 예? 그건 정결사항일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제가 결정했는데 전결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정했어요. 아니 제가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현 장관이 그 기준을 없애버린 건지 역대 장관들이 재직할 당시에도 그 기준, 그런 기준이 없었는지는 법무부 장관님 예. 예,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주혜 위원님 먼저 예, 신청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 그 결산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산 의결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 지금 그 결산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좀 어제 이렇게 한 60건에 넘는 이러한 그 법무부의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 아예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런 그 법무부의 소송 대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여기 이 목차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63건의 지금 안건에도 없는 것을 오늘 또 논의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오히려 이 현재 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러한 그 사건의 오히려 소송 대리인 이것은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현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좀 오늘 그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안 질의 좀 짧게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백혜련 간사 뭐라 그랬냐면 예산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 질의한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안 질의 못하고 결국은 그날 이러한 그 의결만 마치고 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어제 그 심사 자료와 연계해서 하시는 거야 뭐 자유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현안 질의를 슬쩍하는 이러한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소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질의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제한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산 심의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면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냐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안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게 법무부의 어떤 지출사항과 지난해 결산과 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해 결산과 거꾸로 지난해 현안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올해 뭐 결산 심의와 거꾸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가르는 건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법사위 진행할 때도 야당의 의원님들 현안 질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셨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는 보고 적어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한 문장 딱 이야기를 했는데 현안 질의다라고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발언 자체를 막아서 시간이 다 이렇게 소비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권, 자유로운 질의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김승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수많은 댓글들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전관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 비용은 얼마나, 변호사비 수임료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당연히 저는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김승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좀 폭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토론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안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분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님 신청하셨습니까? 예. 자, 유상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상범 의원님 의사진행 제가 발언하시기 먼저 바랍니다. 김승원 의원님 말씀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기회든 의원의 자유스러운 발언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절차가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합당한 발언이 있습니다. 결산심사 소위에서 우리가 현안 질의를 한다면 사실은 절차상에 필요한 질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질의로 반복되면서 결국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저희가 결산 때 현안 질의를 병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윤호중 의원 시절이고 우리 그 이후에도 예결 결산 때는 결산 의결만 했지 별도의 의결 이후에 현안 질의를 할지 여부를 판단했지 결산과 관련된 질의 속에서 현안 질의를 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 토론, 법안 대체 토론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현안 질의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거에
여당이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 2년간 사실은 이 법사위의 운영 과정에 수많은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정상화 시키자는 노력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당 간사께서 굉장히 깊이 말씀을 나누셨고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뭐 10분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합의된 절차를 통해서 만일 현안질을 하기로 했다면 현안질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안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은 이 결산 심사에 관련된 뭐 대체 토론을 하시는 건 좋으나 그것을 기회로 현안질을 하는 것은 결국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 그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의사 그만들 진행 발언 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셨고 유사한 내용들 아닙니까? 각도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면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되게 낯설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있고 원칙이 있겠죠.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는 또 다른 원칙과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원장님 말씀 10분 이해합니다만 지금처럼 이 중차대한 시기 별로 없잖아요. 시행령 입법 예고가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헌정,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5분의 대표기관의 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와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회의와 한 번의 토론으로, 현안 토론으로 모든 것들이 가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임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결산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 다음에 현안 토론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님들 전부 다 결산 토론에 집중하고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위원장님 특히 또 여당 의원님들 그 블로킹 하시는 거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또 감사원장님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오해가 증폭된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충분히 못한 것도 있으니 29일 입법 예고 되기 전까지는 이런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쟁점은 무엇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법사위가 토론을 통해서 공론의 장인 이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는 건 우리의 기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수고스럽고 번거로우시지만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혹은 최재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이 5분의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 실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 힘들다라는 판단들이 드시면 예를 들어서 결산 토론 쭉 진행하시고 현안 토론 몇 분만 진행하시는 이런 운영의 묘 역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니들 사과해라. 그럼 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조금이라도 법사위를 진전시켜 보자고 그리고 국민 상식 일반에 맞는 그런 회의를 해보자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관행들 역시 좀 치수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위원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점식 간사님. 저는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동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그 결산안 관련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기동민 간사님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께서는 그때 이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저희 결산안 상정일 당일에 그 현안 질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셨고, 많은 고민 끝에 양당이 그날 당일날 하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 의사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미 그 합의 당시에도 예정되었던 소위 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이미 그 당시에도 그 예고가 다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현안 질의를 몇 부위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의사일정은 양당 간에 합의한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예.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제가 좀 생각이 몇 가지 나서요.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2020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가장 어떤 파문을 부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는 예산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결을 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가 현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행이 빚어졌죠. 윤호중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숱한 일방적인 사내 선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했어요.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바로잡으면은 윤호중 위원장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혹시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자라는 제안도 안 하시고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기동민 의원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2021년 거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간담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와 관련한 결산 승인의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현안 질의가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0년 9월 20일 거, 2020년 9월 1일 거 속기록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예산 결산 심사한 뒤에 현안 질의 좀 하자고 그랬어요. 김도읍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윤호중 의원, 현안 질의는 의사 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박범계 의원, 그냥 넘어가. 오늘은 좀 평화롭게. 백혜련 의원, 그동안 의결할 때는 현안 질의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됐다고 다른 자,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과거에 잘못된 부분 시정해 나가자.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시고요. 기동민 간사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브라킹을 한다, 보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운영은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초질관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현안 질의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뭐 원래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리는 위원님들로부터 늘 불만과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을 어긴다면 저는 원칙과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으세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님 시간 넣으세요. 김의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참. 네, 시계를 켜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해 보여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전재의 의원님이 심사 결과를 내놓으신 16페이지에 있는 국외 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의 사용 지향 필요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사전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희화화하시고 싶습니까? 앞으로 계속 김의겸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 제 성낙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언론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토론과 현안 질의는 구분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토론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미국 출장 다녀오셨어요. 4,800만 원 예산 쓰셨던데 뭐 4,800만 원 좋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4,800만 원이 아니라 4억 8천만 원이라도 써야겠죠. 그런데 그게 출장 목적에 맞느냐, 또 돈을 쓴 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맞춰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만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법무부 쪽의 설명을 들으면 미국 쪽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쪽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약속을 어긴 겁니까? 김의겸 의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결산의 내용을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에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21년도에 딱 어떻게 거기만 딱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수고.